창문 너머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가을이 천천히 들어서는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부엌 식탁 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커튼 끝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영래 씨는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를 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밥은 반 공기뿐이었고 국은 식어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사발을 건드릴 때마다 공기가 울렸습니다. 집은 늘 이렇게 고요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참 이상했습니다. 그리움이 옅어질만 하면 어느 날 문득 냄새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의 셔츠에서 나던 비누 냄새, 신문 읽던 목소리, 밥 식겠다, 어서 와요. 그 말이 아직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한 모금 국을 뜨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이따금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사는 걸까? 아들은 서울에 있고 딸은 외국에 있습니다. 손주들은 가끔 영상통화로 얼굴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끝나면 집은 다시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서는 동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돌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요.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스쳤지만 금세 사라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역 문화센터 소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중년 이후 내 인생의 두 번째 취미.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예, 수채화, 통기타, 그리고 색스폰 교실. 그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색스폰이라니 젊은 사람들 악기라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머릿속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낮고 부드럽고 마음을 간지리는 소리. 그녀는 펜을 들고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영래 67세.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무엇을 시작한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영래 씨는 새벽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입었던 베이지색 코트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조금 낯설게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늙었다고 멈출 수는 없지요.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고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문화센터 앞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잎이 한 장, 두 장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잎들을 바라보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흩어지겠지.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떨어지는 잎이 아니라 다시 피어나는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낯선 공기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악기 소리, 웃음소리, 금속 냄새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색 점퍼, 짧게 깎은 머리, 깊은 눈가의 주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오늘 등록했어요. 그럼 반갑습니다. 저는 제필이에요.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영래예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웃음이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며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악기 조립부터 배워봅시다. 영래 씨는 낯선 부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쭉한 관, 반짝이는 마우스피스, 무게감 있는 몸통. 이걸 내가 다루게 될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손을 댔습니다. 옆자리에 제필 씨가 말했다. 처음엔 어려워요. 저도 세 번째 수업제인데 아직도 버벅거립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소리 나면 뿌듯하겠어요. 그럼요. 딱 한 번 제대로 나면 그 기분이 참 묘해요. 그 말에 그녀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악기에 대고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만 났습니다.
두 번째엔 삑 하고 기분 나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재필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녀는 다시 숨을 고르고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부드러운 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 안쪽 어딘가가 울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잊고 있던 감정, 오래 묻어둔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함께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인데 잘하시던데요. 아직 멀었어요. 손가락도 따라주질 않네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음악은 기다림이죠. 그 말이 참 묘했습니다. 영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지요. 저도 기다려보려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고 바람은 냉기 섞인 향을 실었습니다. 그녀는 오늘의 공기를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배웠던 날. 처음으로 누군가와 웃었던 오후. 그리고 오랜만에 내일을 기다리게 된 순간. 밤이 되자 그녀는 침대 곁 탁자 위에 악기를 조심히 올려두었습니다. 빛에 반사된 황동이 은은히 반짝였습니다. 이게 내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겠지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색스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연습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음이 바람을 타고 들어와 그녀의 방 안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리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그 음 사이로 재필 씨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제대로 나면 그 기분이 묘해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 인생도 이제 막 제대로 소리를 내기 시작한 걸까? 창문 밖으로 별빛이 번졌습니다. 가을의 공기 속에서 그녀의 마음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아직 모르는 내일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시 피어날 누군가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래 씨는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문화센터로 가는 길이 마치 꽃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행잎은 점점 더 짙은 노란빛으로 물들고 바람은 차가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다시 마음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필 씨와의 연습 시간은 늘 짧았습니다. 그는 악기 다루는 손이 섬세했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소리는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이번 달 공연은 2인 듀엣으로 구성할 겁니다. 서로 파트너를 정해보세요. 순간 교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재필 씨가 천천히 영래 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같이 해볼래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게 좋잖아요. 부족한 사람이 함께 맞춰보는 게 음악이죠.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네, 해볼게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연습했습니다. 문화센터가 문을 닫는 시간까지 남아 악기를 불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한쪽이 빨랐고 한쪽은 늦었습니다. 다시요. 이번엔 내가 틀렸네요. 괜찮아요. 음악은 기다림이니까. 그녀는 웃었지만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어쩐지 멀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교실 대신 인근 공원 벤치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나뭇잎이 흩날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영래 씨, 숨을 너무 세게 불어요. 그래요?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돼요. 한번 불어보세요. 그는 그녀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려 잡았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짝 바람만 스치는 느낌으로요. 네.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래 씨는 자신의 마음이 낯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로 누구에게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이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나이 들어 이런 마음 품는 게 부끄러운 일일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수업에서 재필 씨가 다른 여성 회원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악기를 쥐어주며 자세를 잡아주는 그의 손길. 그 장면이 이상하게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을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연습이 시작되자 그녀의 음은 거칠었습니다. 오늘은 좀 힘드시죠? 재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소리가 조금 달라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피곤해서요. 그녀의 대답은 짧고 냉정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그녀는 악기를 닦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필 씨. 네. 그 여자분이랑은 오래 아셨어요?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오늘 처음 봤어요. 왜요? 그냥 즐거워 보이길래요. 영래 씨 질투하세요? 그의 말투는 농담 같았지만 웃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같이 음악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그 말이 더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악기를 케이스에 넣어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왜 이토록 마음이 흔들릴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게 뭐였을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문화센터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데도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거실에 앉아 가만히 색스폰을 꺼냈습니다. 입술을 대고 불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혼잣말이 방 안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익은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영래 씨, 오늘 안 오시길래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럼 쉬세요. 공연 준비는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네.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감정이 부끄러운 걸까? 아니면 너무 오래 숨겨왔던 마음일까?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일이 그리웠던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다시 악기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번엔 작지만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재필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련보다는 고마움이 더 컸습니다. 그를 통해 다시 나를 느꼈던 순간들. 그건 후회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빗소리가 멎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 숨으로 내 소리를 내야겠어요. 그 말에 스스로 미소가 났습니다. 멀리서 문화센터 방향에서 색스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음은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멀리 있었지만 그 소리는 분명 그녀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다시 나가리라. 그리고 이번에는 누군가를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음악을 바라보리라. 봄비가 내렸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지붕을 적시고 새벽 공기엔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래는 창가에 앉아 빗줄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째 재필 씨 얼굴이 떠올랐지요. 연습실에서 함께했던 불협화음, 그 뒤에 남은 어색한 미소. 그날 이후 둘은 잠시 서로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그 사람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 이 나이에 다시 느낄 줄이야.
영래는 스스로가 낯설었습니다. 창문에 맺힌 물방울을 손끝으로 따라 그리며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학원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제필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어딘가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표정이었습니다. 영래는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비가 참 고왔어요. 그랬죠. 봄비치고는 오래 내렸습니다. 악기 괜찮아요? 습기 먹으면 안 된다던데. 네. 닦아두었습니다. 영래 씨는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영래의 손끝을 보았습니다. 악기 케이스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지요. 영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연습이 시작되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호흡이 엇나가고 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제필이 색스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차 한잔 하실래요? 영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네. 비도 그쳤고 마음 좀 식힐 겸.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다방은 오래된 LP 음악이 흐르고 창가 자리엔 유리병에 꽂힌 조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히 퍼졌습니다. 이런 곳 오랜만이네요. 영래가 말하자 제필이 웃었습니다. 저도요. 예전엔 아내랑 자주 왔습니다. 그 말에 잠시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영래는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그분은 먼저 갔습니다. 7년 됐네요. 그의 눈빛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비 그친 거리엔 햇살이 번지고 젖은 도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닮아 있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그 공허한 시간들을 악기로 채워보려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유도 모르게 허전하고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제필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저 커피잔을 돌리며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영래의 마음은 복잡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흐릿하게 퍼지고 전봇대 사이로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학원에서는 작은 공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초보 반도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영래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제필은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나가요. 한 곡만. 저는 아직 부족해요. 서툴면 어때요? 같이 하면 괜찮습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래는 악보를 펼쳐들었습니다. 고여 보텀 리브즈. 낯익은 재즈곡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들었던 곡이기도 했지요. 연습을 시작하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음이 자꾸 흔들리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움과 설렘이 뒤섞인 소리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이제 그만 슬퍼해도 되겠지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무언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삶의 온기 같은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뒤 제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래 씨, 내일 공연 연습 같이 하죠? 네, 그럽시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창문 밖으로 봄 저녁의 노을이 붉게 번졌습니다. 영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한 번쯤은 나를 위해 불러도 되겠지요. 그녀는 다시 색스폰을 꺼냈습니다. 빛이 악기 위로 내려앉고 손끝에서부터 새로운 떨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봄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한결 따뜻했지만 공기엔 초여름의 열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음악학원 복도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악기 조율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공연 날이었습니다. 영래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색스폰을 닦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은 자꾸 쿵쾅거렸습니다. 제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래 씨, 준비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아직은요, 너무 떨려서요. 다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 둘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영래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 뒤쪽에서는 다른 팀의 연주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번쩍이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심장이 귀 옆까지 뛰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다음이에요. 제필의 말에 영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내쉬고 악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켜졌고 무대 위는 환하게 빛났습니다. 관객석은 어둡고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제필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두려움을 녹였습니다. 첫 음이 울렸습니다. 낯선 떨림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흔들렸지만 곧 음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필의 리듬이 천천히 맞춰 들어왔습니다. 두 색스폰의 소리가 서로를 감쌌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히 음악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실처럼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주가 아니야. 영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지금까지의 나를 보내는 연주이자 새로운 나를 맞이하는 인사였습니다. 곡의 중간 제필이 영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고요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영래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관객도 불빛도 떨림도 오직 소리만이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문이 열리듯 숨겨둔 감정들이 하나둘 흘러나왔습니다. 곡이 끝나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박수 소리. 영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무대 뒤로 돌아오자 제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많이 틀렸어요. 아니요. 진심이 들렸어요. 그게 음악이지요. 그의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영래는 손에 쥔 악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금빛 표면 위로 무대 조명의 잔빛이 스쳤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오랜 슬픔이 조금은 녹아내린 듯 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도 지난 세월의 외로움도 그 소리 속에 잠시나마 놓아두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아니요. 시작이죠. 제필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같이 연습해요. 오늘부터. 그의 말에 영래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조용하지만 확실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밤, 두 사람은 학원 옥상에 올랐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바람이 천천히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영래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레는 날이 있을 줄 몰랐어요. 음악 덕분이지요. 아니에요. 사람 덕분이에요. 그 말에 제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다 둘 다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은은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영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삶을 다시 사랑해보자. 밤 공기가 조금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두 사람의 그림자가 옥상 벽에 나란히 겹쳤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지며 세상을 고요하게 덮었습니다. 평양 거리의 겨울 공기처럼 차가웠던 그녀의 마음에도 조금씩 따뜻한 숨이 내려앉았습니다. 영래는 오늘도 색스폰을 들고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여전히 낯설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추운데도 나오셨어요? 제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종이컵을 들고 있었지요. 김이 피어오르는 커피 한 잔. 그 따뜻한 온기가 마음까지 전해졌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더 추워요. 나와야 몸이 덜 식어요.
영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지난 시간의 그늘이 조금 옅어져 있었지요. 겨울 연습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서로의 호흡이 악기보다 더 분명히 들렸습니다. 제필은 악보를 넘기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숨을 너무 오래 참지 말고 그냥 편하게 불어요. 숨이 끊기면 음도 끊어져요. 그게 잘 안 돼요. 뭔가 꼭 붙잡아야 할 것 같아서요. 붙잡지 않아도 돼요. 그냥 흘러가게 두세요. 그의 말에 영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마치 잊고 있던 삶의 문장을 다시 읽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두 사람은 강변을 걸었습니다. 눈발이 잦아들고 얼어붙은 강 위로 석양빛이 비쳤습니다. 제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선생님이 그냥 열심히 사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불 때마다 느껴졌어요. 슬픈 숨이요. 그랬어요. 그게 다 들렸나요? 네. 근데 요즘은 달라요. 이젠 숨이 따뜻해요. 영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얀 입김이 공중에 잠시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음악이 변한 게 아니라 자신이 변했다는 걸. 며칠 뒤 색스폰 동호회의 연말 공연이 열렸습니다. 영래는 무대에 서서 조용히 악기를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제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묵묵히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지요. 조명이 켜지고 영래는 첫 음을 불었습니다. 한 음이 눈처럼 맑게 흘러나왔습니다. 지난 날의 그리움, 외로움, 후회가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그 음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아있다는 기쁨으로 가득했지요.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영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 제필이 무대 앞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이제 완전히 당신 음악이네요. 영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야 내 숨이 내 음악이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공연장을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필이 장갑 낀 손으로 살짝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따뜻하게. 그 순간 영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의 온기에 마음을 맡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창가에 악기를 세워두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불빛 아래 색스폰이 은은히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음악이 있고 그 사람이 있어요. 그 목소리에는 오래 묵은 겨울을 건너온 사람의 평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필이 문 앞에 작은 봉투를 두고 갔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래 씨, 다음 곡은 우리 둘이 함께 만들어요. 영래는 그 메모를 바라보다 천천히 웃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흰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유리창에 닿아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다시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겨울, 영래는 다시 숨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건 서로의 음을 맞춰가는 일이었지요. 그녀의 색스폰은 더 이상 슬픈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음은 삶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